시어머니를 산송장 만들려다 상속 대신 수갑차게 된 장손 며느리. 제1화 전업주부 큰애는 자고 의사 둘째는 전을 부칩니다. 이 집안 제사 오늘부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어서 제사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20년 넘게 지켜온 이 집안 전통을 제 손으로 박살낸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어머니, 전이 좀 짠 것 같아요. 간도 못 맞추면서 왜 큰 소리세요? 라며 얄밉게 입술을 나불대는 큰 며느리의 그 면상에 뜨거운 동태전을 확 던져버렸거든요. 전업주부라 시간이 널널하다는 큰애는 제삿날마다 아프다며 코빼기도 안 비치고 잠 한숨 못 자고 수술 마치고 달려온 둘째 며느리는 앞치마부터 두르는 이 기막힌 현실. 제가 왜 이 집안의 기둥을 제 손으로 뽑기로 했는지 그 피가 거꾸로 솟는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저희 집은 대대로 제사가 많기로 유명한 집안입니다. 1년에 무려 7번이죠. 제가 젊었을 때부터 허리가 끊어지도록 지켜온 이 제사가 제 노년에 가장 큰 고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제게는 2명의 며느리가 있어요. 큰 며느리는 결혼한 지 15년 된 전업주부고 작은 며느리는 대학병원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전문의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겠죠. 전업주부인 큰 며느리가 살림다 하고 바쁜 작은 며느리는 돈이나 좀 보태겠지. 하지만 저희 집은 정반대입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어제가 바로 저희 시아버님 기일이었답니다. 며칠 전부터 제가 큰애한테 전화를 했어요. 얘야, 이번 제사는 주말이라 손님들도 많이 오실 것 같으니 좀 일찍 와서 도와다오. 라고요. 그런데 큰애 목소리가 벌써부터 죽어갑니다. 어머니, 저 요새 이석증이 돋았는지 어질어질해서 누워만 있어요. 당일에는 어떻게든 가볼게요.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죠. 이석증이라던 그애 전날 SNS에는 친구들이랑 오마카세인지 뭔지 비싼 초밥 먹으러 가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더군요. 제 눈이 노안이라도 그런 건 기가 막히게 잘 보입니다.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그래도 큰애니까 집안 살림하는 애니까 참았습니다. 제삿날 당일 오전 9시. 역시나 큰애는 연락 두절입니다. 대신 현관벨을 누르는 건 작은 며느리였어요. 어젯밤에도 야간 당직에 긴급 수술까지 하고 왔다며.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로요. 손에는 고기며 과일이며 제일 좋은 것들로만 가득 들고 나타났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수술이 좀 길어져서. 제가 얼른 씻고 도와드릴게요. 피곤해서 서 있기도 힘들어 보이는 애가 오자마자 앞치마부터 챙겨 입습니다. 제가 미안해서. 너 좀 들어가서 자라. 내가 다 하마라고 해도.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전 부치는 거 좋아하잖아요. 라며 억지로 생긋 웃는데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작은 애는 정말 딸 같습니다. 제가 무릎이 안 좋다고 하면 어디선가 좋은 약을 구해오고 제 생일이면 바쁜 와중에도 직접 미역국을 끓여다 주는 애예요. 그렇게 작은 애랑 저랑 둘이서 땀을 뻘뻘 흘리며 5시간 넘게 전을 부치고 나물을 볶았습니다. 기름 냄새에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무릎에서는 딱딱 소리가 나더군요. 그런데 제사 시작 1시간 전인 저녁 7시 드디어 큰 며느리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프다더니 얼굴은 아주 뽀얗게 화장을 하고 손톱에는 반짝이는 보석까지 붙이고 왔더군요. 들어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가관입니다. 아우, 기름 냄새. 어머니, 환기 좀 시키지 그러셨어요? 옷에 냄새 배면 안 되는데.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손님으로 오신 모양입니다. 작은 며느리가 구석에서 땀을 닦으며 인사하자 큰애는 위아래로 후어보더니 한마디 툭 던져요. 동서, 의사면 뭐해? 그렇게 미련하게 불 앞에서 고생을 하고 있어. 어머니가 시키면 적당히 꾀도 좀 부리고 그래야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가 안 한 일을 묵묵히 다 해준 동서한테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미련하다니요? 제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꾹 참고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올리고 저를 올리는데 큰 며느리는 뒤에서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며 건성으로 절을 하더군요. 문제는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 터졌습니다. 큰애가 젓가락으로 제가 만든 나물을 휘휘 젓더니 인상을 팍 씁니다. 어머니, 나물이 왜 이렇게 질겨요? 그리고 저는 또 왜 이렇게 짜고? 요새 누가 이런 식으로 간을 해요? 동서도 그래. 의사라면서 이런 건강에 안 좋은 걸 어머니랑 같이 만들면 어떡해?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10시간 넘게 고생한 작은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데 제 손이 먼저 움직이더군요. 상위에 있던 동태전 접시를 그대로 큰 며느리의 그 잘난 얼굴 앞에 내던졌습니다. 그렇게 입맛이 까다로우면 내가 와서 했어야지. 전업주부라는 년이 제삿날 아프다고 구라치고 맛집 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제 고함에 집안이 얼음장이 됐습니다. 남편과 아들놈들도 당황해서 저를 말리더군요. 큰 며느리는 얼굴에 묻은 기름기를 닦으며 부들부들 떨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 치신 거예요? 저 이 집안 장손 며느리예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손 며느리? 그래, 그 잘난 장손 며느리 오늘부로 사표 수리해주마.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환장하는 이 집 명의 방금 마음 정했다. 제 말에 큰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가진 강남의 작은 상가 건물과 이 집 명의를 큰아들 앞으로 해줄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꺼낸 다음 말에 큰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과연 제가 내린 결단은 무엇이었을까요? 2화에서 계속됩니다.